작년보다 매출이 2배나 늘었는데요.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왜 그대로일까요? 제가 창업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매출 그래프는 분명히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광고비 정산하고 직원들 월급 주고 이렇게 저렇게 수수료 떼고 나면 창업기업 통장에 남아있는 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열심히 팔수록 더 바빠지기만 하고 돈이 안 남는 구조가 반복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 정반대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입니다. 한때 아이폰의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점유율은 12% 정도 수준에 머무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0대 중에 한 대 남짓. 그런데 시장 조사기관 분석에 따르면 같은 시기 애플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90% 이상을 혼자 가져갔습니다. 판매량은 1등이 아닌데 돈은 사실상 혼자 쓸어담은 겁니다. 이 차이가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회계 지식이 없어도 10분 안에 내 사업이 팔수록 돈이 남는 구조인지 팔수록 바빠지기만 하는 구조인지 직접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익성 전략가가 정리한 이익의 4가지 구조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점유한 12%로 이익의 90%를 가져간 비밀 궁금하시죠? 그 답은 마지막 4번째 구조를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숫자는 매출입니다. 가리지 않고 어떤 창업자든 매출에 대한 궁금증, 관심도가 가장 높죠. 이번 달에 얼마를 팔았는지, 지난달 대비 또는 작년 대비해서 몇 퍼센트 성장했는지, 물론 매출이 중요하죠. 매출이 없으면 사업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매출을 궁금해하는 거는 창업자뿐만이 아니죠. 투자자, 또 정부 지원 사업 평가 같은 거 받으러 가보시면 항상 우리 회사 매출 평가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그런데 매출이 오른다고 회사가 항상 건강해진다. 꼭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광고비를 더 써갖고 매출을 올렸는데 남는 돈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죠. 직원을 뽑아서 매출을 키웠는데 고정비 때문에 현금이 말라갈 수도 있습니다. 고객 수는 늘었는데 정작 돈 되는 고객은 경쟁사가 데려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를 매출 착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매출이 오르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익이 새는 구조를 못 보고 있는 상태. 이것을 매출 착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은 프로핏 레슨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원제를 직역하면 수익성의 기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에이드리언 슬라이워츠키라고 하는 글로벌 컨설팅사 올리와이원에서 기업의 수익 모델을 분석해온 수익성 전략의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실적이 떨어진 대기업 직원 스티브가 이익 경영의 스승 지오를 찾아가서 매주 하나씩 이익 모델을 배우는 소설 형식으로 만들어진 책이라서 읽기도 쉽습니다. 책에선 23가지 이익 모델이 나오는데 오늘 영상에서 그걸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은 창업자와 작은 회사 대표한테 꼭 필요한 4가지 구조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원칙 1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 제품이 아니라 고객의 문제 해결을 팔아라. 책에서 얘기하는 고객 솔루션 이익 모델에 대한 얘기입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좋은 제품 만들면 잘 팔린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고객은 제품이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사업 DX 강의를 듣는 창업자가 강의가 재밌고 좋아서 듣는 게 아니라 강의를 통해서 사업 계획서를 잘 쓰고 이걸 통해서 지원 사업의 선정 확률을 높이고 싶어 하죠. IR 덱을 누군가한테 맡기는 스타트업 대표는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이 IR 덱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투자자를 설득하고 그걸 통해서 투자 유치를 받고 싶은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는 회사는 계속 뭔가의 기능만 추가를 하게 되죠. 이걸 아는 회사의 대표는 고객의 문제 해결 과정을 통째로 설계를 합니다. 사업계획서 템플릿 한 장을 파는 것과 아이템 점검부터 평가 기준 대응까지 묶은 패키지를 파는 것. 이익은 대부분 후자에서 발생하겠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제품을 팔고 계신가요? 아니면 고객의 문제 해결을 팔고 계신가요? 자, 두 번째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자산을 여러 방식으로 팔아라. 바로 다중요소 이익 모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상품 하나를 만들어서 한 가지 방식으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좋은 회사는 하나의 자산을 여러 수익원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디즈니를 한번 보세요. 캐릭터 하나가 영화가 되기도 하고, 굿즈가 되기도 하고, 테마파크가 되기도 하고, OTT 콘텐츠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원천 자산을 계속 다른 형태의 이익으로 만들어냅니다. 작은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창업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면 같은 지식이 전자책, 템플릿, 온라인 강의, 그룹 코칭이나 멘토링, 또 상황에 따라서는 기업이나 기관 출강으로 이어질 수 있죠. 내용은 비슷해도 고객의 상황과 지불 후사에 따라서 상품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가진 지식, 컨텐츠, 고객 데이터 중에서 아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팔리고 있는 자산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판매가 아니라 판매 이후에 이익을 설계하라. 즉, 판매 후 이익 모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업 초보는 첫 판매에 모든 걸 겁니다. 어떻게 팔지, 어떻게 신규 고객을 데려올지, 물론 중요한 얘기긴 하죠. 그런데 이익이 좋은 회사는 질문이 좀 달라요. 한 번 고객이 된 사람이 다음에 뭘 또 사게 만들까? 프린터 회사는 번체가 아니라 잉크를 판매해서 돈을 법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면도기 회사는 면도기 자체가 아니라 면도날을 판매해서 돈을 벌죠. 자동차 회사는 차를 판 다음에 정비나 부품이나 금융을 통해서 또 추가 수익을 발생시키죠. 창업 컨설팅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죠. 사업 계획서 한번 봐주고 끝나면은 이익이 제한되지만은 선정 이후에 실행 관리, 보고, IR, 후속 지원 사업까지 쭈루룩 수요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첫 판매는 끝이 아니라 고객 관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타겟한 고객은 첫 구매 이후에 어떤 문제를 또 겪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미리 상품으로 만들어 두셨을 경우에 지속적인 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영상 시작점에 드렸던 질문, 애플은 어떻게 점유율 12%로 이익 90%를 가져갔는지에 대한 답을 드릴 차례가 됐네요. 이건 바로 이제 네 번째 구조, 가치사슬에서 이익이 모이는 위치를 차지하라. 즉, 가치사슬 포지션 이익 모델에 대한 설명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산업 안에서도 모두가 같은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스마트폰 산업 하나만 놓고 보죠. 폰을 조립하는 회사,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 애플처럼 운영체제를 갖고 있는 회사, 구글처럼 플레이스토어를 가진 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죠. 가장 힘든 일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 접점과 표준을 장악하는 회사가 이익을 가져갑니다. 마치 애플과 구글처럼 말이죠. 애플은 브랜드, 운영체제, 앱스토어, 그리고 충성 고객이라고 하는 접점을 전부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점유율 12%로 이익의 90%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교육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강사만 있으면 강의한 시간만큼만 돈을 벌겠죠. 하지만 커리큘럼 표준을 만들고 템플릿으로 반복 판매하고 커뮤니티로 고객 접점을 쥐고 있고 이렇게 구성을 한다면은 같은 시장 안에서도 이익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동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나요? 아니면 접종과 표준을 쥐고 있는 위치에 있나요?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거는 애플이나 디즈니 얘기고 우리 같은 작은 스타트업은 일단 매출부터 만드는 게 먼저지. 반은 맞습니다. 매출 없이는 이익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작은 스타트업일수록 현금 여력이 없어서 이익 구조 없이 매출을 키우면 결국에 광고비나 인건비가 먼저 빠져나가게 되고 성장이 곧 위기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망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은 회사가 사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많이 팔수록 가난해지는 회사가 진짜로 존재하는 이유가 되죠. 매출을 키우면서 남는 구조를 같이 설계하셔야지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딱 하나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정산 내역이나 카드 매출, 스마트 스토어가 있다고 한다면 정산화면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상품별로 딱 두 줄만 적어보세요. 지금 매출 1등을 하는 상품이 뭔지,
그리고 이익, 남는 돈 등을 발생시키는 상품이 뭔지. 만약에 이 둘이 서로 다르다면 여러분 회사는 지금 매출 착시 구간에 빠진 겁니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부터 보이는 숫자가 달라질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제품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팔아라. 둘째, 하나의 자산을 여러 방식으로 팔아라. 셋째, 첫 판매가 아니라 판매 후 이익을 설계하라. 넷째, 가치 사슬에서 이익이 모이는 구조를 차지하라. 결국에 이것들을 모으면은 질문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은 열심히 팔수록 돈이 남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열심히 팔수록 바빠지기만 하는 구조인가요? 사실 투자자나 사업의 평가위원들이 사업계획서나 IR에서 진짜 보고 싶은 것도 결국에는 이거죠. 이 팀이 매출이 실제로 이익이 남는 구조인지 그렇지 않은지. 혹시 진단해보신 여러분 사업의 이익 모델 어떠셨나요? 만약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